안녕하세요, 토토만입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들 위주로 분석하며 또 한 번의 고배당 당첨을 목표로 다 같이 달려갑시다. 승률 높은 스포츠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맨시티 본머스입니다. 홈팀 맨시티는 4-1-4-1을 기반으로 전개하며 홀란드는 박스 안 결정력으로 마무리를 책임집니다. 수비수와 1대1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한 번의 터치로 슈팅각을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도쿠는 전방 압박을 드리블로 풀어내며 침투하고 하프 스페이스 활용에서도 꾸준히 위협을 줍니다. 필포드는 중원 측면을 오가며 템포를 조절하고 볼 순환을 빠르게 만들어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맨시티는 전개 속도가 빨라 라인이 내려가면 틈을 곧바로 공략하며 균형을 흔듭니다. 특히 도쿠가 23선 사이를 파고드는 순간 중원 압박이 느슨한 팀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단순 점유가 아닌 라인 붕괴 압박을 만들며 전진 패스 드리블 타이밍으로 찬스를 만듭니다. 원정팀 본머스는 4-1-4-1로 뒷공간을 노리지만 에바니 우송은 강한 압박을 만나면 영향이 줄어듭니다. 세메뉴는 전방에서 수비를 끌어주지만 홀딩이 길어지면 중원 연결이 단절됩니다. 테버니어는 키크로스 타이밍이 좋지만 팀 템포가 밀리면 공격 가담이 늦습니다. 수비형 미들이 깊게 내려가 간격이 벌어지고 하프라인 근처 세컨드볼 대응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전환 대응이 느려 공간을 쉽게 내주며 전진 드리블에 취약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강팀 원정에서는 초반부터 위축돼 공격 전환 템포를 잃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라인 간격이 점점 벌어지면 실점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이 경기는 점유 지배팀과 간격 불안팀의 대결이며 맨시티는 도쿠포든 중심으로 빠르게 전진합니다. 홀란드는 그 흐름을 마무리하며 완성하고 본머스는 6번이 내려가며 2선 압박이 풀립니다. 그 틈을 도쿠가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시티가 초반부터 점유 템포를 장악할 전망입니다. 중원 공간을 활용하면 박스 근처서 찬스를 만들고 본머스는 라인이 무너질 때 실점이 불가피합니다. 볼프스부르크 호펜하임입니다. 홈팀 볼프스부르크는 3-4-3을 쓰며 초반엔 라인 압박이 살아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이 벌어져 불안이 커집니다. 쾌미르는 전방 연계 감각은 좋지만 후반 들어 힘이 떨어져 세컨드 지역에서 존재감이 줄고 압박도 약해집니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꾸준히 시도하지만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볼 간수가 흔들립니다. 페라우어는 오버래핑이 과감해 전진은 좋지만 복귀가 늦어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엔 라인 간격이 벌어져 압박이 무너지고 전반 안정감이 후반엔 실점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75분 이후 세컨드볼 회수가 안되고 수비 간 커뮤니케이션도 흔들려 집중력 저하가 뚜렷합니다. 원정팀 호펜하임은 4-3-3을 쓰며 후반 교체 카드의 효과가 크고 램펄은 빠른 돌파와 크로스로 수비 라인을 흔듭니다. 아슬라니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압박을 피하고 전진 패스로 공격 흐름을 자연스럽게 살립니다. 아부둘라우는 피지컬을 활용해 포스트 플레이에 강하고 세컨드 찬스에서도 높은 결정력을 보입니다. 후반 중후반 투입되는 베부와 프레멜이 균형을 맞추고 베부는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지친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프레멜은 세컨드 지역에서 압박과 연계를 수행하며 이 시점부터 호펜하임의 속도는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기 후반 결정타가 나오는 패턴이 자주 보입니다. 이 경기는 체력 유지 전환 속도 싸움이며 볼프스부르크는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압박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호펜하임은 이 시점을 노려 흐름을 잡습니다. 아슬란이 전개와 램펄 돌파로 템포를 끌어올리고 교체로 들어오는 베부 프레멜이 마무리를 주도합니다. 결국 체력 균열이 흐름을 갈라놓을 것이며 후반 70분 이후 집중력 차이가 승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후반 운영 교체 타이밍을 감안하면 경기 흐름은 호펜하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파르마 볼로냐입니다. 홈팀 파르마는 3-4-3을 쓰며 펠레그리노가 빌드업을 맡지만 전진 패스 타이밍이 늦어 흐름이 자주 끊깁니다. 오르도네스는 중원에서 볼 간수는 좋지만 전환 타이밍이 일정치 않아 전방 연결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아드리안 베르나베는 창의적 패스가 강점이지만 전진 타이밍이 어긋나 공격 루트가 단절됩니다. 결국 전진이 늦어 템포가 끊기고 중원 간격이 벌어져 세컨드 지역 장악에서도 밀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압박이 들어오면 미들이 라인을 넘는 속도가 느려 전방 연결 전 템포가 멈추며 전개가 막힙니다.
그래서 빌드업 불안이 공격 효율을 떨어뜨리고 300임에도 라인 간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볼은 오래 소유하려 하지만 템포가 맞지 않아 전환 구간에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기 쉽습니다. 순간 판단 의존 전개가 리듬을 무겁게 만듭니다. 원정팀 볼로냐는 4-2-3-1로 전환 속도가 탁월하며 임모빌레가 압박 시발점이자 결정력의 핵심입니다. 그는 박스 안 움직임이 정교하고 세컨드볼도 빠르게 센터백을 등지고 버티는 동작도 완성도가 높습니다. 오르솔리니는 측면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을 받자마자 방향을 틀어 전개 속도를 높입니다. 오드가르드는 공간을 넓히며 배급을 조율하고 전환 속도에서 중심축을 담당합니다. 볼로냐는 전환 타이밍이 빠르고 라인이 유기적이며 공격 템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원 압박 시 세컨드 라인 간격이 좁아 상대 미드필더가 패스하기도 전에 차단합니다. 이 구조는 템포만 빠른 게 아니라 라인 밸런스를 유지한 채 공격을 이어가는 강점입니다. 결국 임모빌레 결정력과 오르솔린이 템포가 맞물려 경기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공간 인식 중원 템포 유지 차이로 결정되며 파르마는 전진 타이밍 불일치로 공격이 단절됩니다. 전환 과정에서도 압박에 쉽게 말려 흐름이 끊기고 볼로냐는 오르솔리니 오드가르드가 중심을 잡습니다. 이들은 템포 전환을 빠르게 이어가며 임모빌레 움직임을 토대로 찬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템포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파르마는 중원 싸움에서 밀릴 위험이 큽니다. 미들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할 경우 수비 정비 전에 실점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전환 완성도와 템포 조율에서 앞선 볼로냐가 파르마 수비 구조를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AC밀란 AS 로마입니다. 홈팀 AC밀란은 3-5-2로 중앙 밀집도를 높이며 모드리치를 중심으로 경기 흐름을 풀어갑니다. 모드리치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박스 근처에선 예리한 스루 패스로 찬스를 만듭니다. 히메네스는 전방 압박의 첫 트리거를 담당하며 상대 빌드업 경로를 차단해 흐름을 끊습니다. 풀리식은 양측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드리블 크로스 타이밍 조절로 공격폭을 넓힙니다. 특히 모드리치 풀리식의 세밀한 연계는 공간 침투에서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미드필더 라인은 전환 속도 방향 전환이 빠르고 후방 빌드업도 안정적으로 전개됩니다. 3백은 좌우 폭을 유지한 채 윙백을 좁혀 넣어 중간 블록을 두텁게 하며 수비 안정감을 높입니다. 그래서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전환 시 속도를 내고 모드리치가 압박을 끌면 풀리식이 그 틈을 찌릅니다. 원정팀 AS 로마는 3-4-3을 쓰지만 수비 포지셔닝이 일정치 않아 라인 정렬이 늦어지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됩니다. 엘 샤라위는 복귀 타이밍이 느려 커버가 늦고 퍼거스는 활동량은 많지만 배급보다 압박에 집중합니다. 마니코네는 피지컬로 탈취는 뛰어나지만 전개 과정에서 간결함이 떨어져 흐름이 끊깁니다. 그래서 중원 압박까진 나쁘지 않지만 전환 속도 정밀도가 떨어져 찬스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센터백 간 소통이 불안해 크로스 대응이 늦고 박스 근처 간격이 벌어지면 이선 침투에 취약합니다. 결국 불안정한 라인 조정과 커버 타이밍이 오늘 경기 최대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라인 조정 중원 창조력의 격차가 핵심이며 밀란은 모드리치 중심으로 템포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풀리식 돌파는 로마 측면 균형을 흔들고 히메네스 압박 후 이선 전진 패턴으로 세컨드볼을 노립니다. 반면 로마는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한 번의 스루 패스에도 뒷공간이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모드리치의 패스는 커버 타이밍 문제를 찌를 것이고 라인을 내리면 점유를 내주고 올리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경기 주도권은 밀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며 후반엔 로마의 체력 저하 간격 붕괴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술 완성도 템포 조절 모두 밀란이 한 수 위입니다. 콜럼버스 신시내티입니다. 홈팀 콜럼버스는 3-4-3으로 점유 기반 전개를 노리지만 외사마부 알리는 하프라인 아래서 연계를 이어도 볼을 오래 끄는 습관 때문에 흐름이 자주 끊깁니다. 로시는 좌측 좁은 공간을 파고들며 돌파하지만 세컨드 압박이 오면 간수가 흔들리며 위력이 줄고 샴보스트는 활동량은 많아도 전환 가속이 부족해 역습 전개가 느려 흐름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원 커버가 늦고 두 번째 압박이 안 이어져 상대에게 전진 공간을 쉽게 내주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수비 커버 타이밍이 흔들리고 실점 위험이 커지는 패턴이 자주 확인됩니다. 그래도 후방 빌드업은 깔끔한 편이지만 신시내티처럼 압박 강도가 높은 팀 상대로는
약점이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팀 신시내티는 3-5-2로 미드필드 밀집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에 특화된 구조로 흐름을 주도합니다. 케뱅 덴케이는 순간 스프린트로 라인을 흔들고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는 1차 차단 역할을 맡습니다. 브레너는 압박 침투 모두에서 템포를 주도하며 선제 압박을 형성해 상대를 뒤로 돌리게 만듭니다. 에반데르는 넓은 시야로 탈취 후 곧바로 전환하며 빠른 패스로 공격 흐름을 가속합니다. 이 세 명을 중심으로 전방 압박 강도가 높아져 상대 전개 타이밍을 빼앗고 세컨드 찬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주도 흐름은 신시내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콜럼버스는 후방 점유로 풀어가려 하지만 전방 압박 취약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웨삼 아부 알리 전개가 끊기면 바로 역습이 열리고 로시샴보스트의 수비 가담도 늦는 편입니다. 반면 신시내티는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상대 템포를 무너뜨리는 데 능한 팀입니다. 덴케이의 압박과 브레너 침투가 동시에 작동하면 콜럼버스 중원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에반데르의 패스 전환이 한 번만 통하더라도 흐름은 바로 신시내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핵심은 전방 압박 전환 속도가 될 것이며 콜럼버스가 안정적 빌드업을 못 이어가면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술 완성도 측면에서도 신시내티가 앞서 있어 흐름은 원정팀 쪽으로 기울 전망입니다. 오스틴 LAFC입니다. 홈팀 오스틴은 4-3-3을 사용하지만 후방 빌드업 시 수비간 간격 조절이 일정하지 않아 전개가 흔들립니다. 초반 압박을 받으면 패스 루트가 제한되고 전개 방향이 단조로워 템포가 쉽게 죽습니다. 우준이는 중원에서 방향 전환을 시도하나 포워드와 간격이 멀어 연결이 자주 끊깁니다. 부카리는 측면 돌파는 좋지만 수비 지원이 늦어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 노출이 잦습니다. 페레이라는 전방 연계는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하면 터치가 불안해 흐름이 끊깁니다. 그래서 하프라인 부근 압박을 받으면 전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고 공격 템포가 무너져 실수해서 실점 패턴이 반복됩니다. 홈에서도 라인은 높게 가져가려 하지만 압박 저항력이 부족해 뒷공간이 쉽게 열립니다. 원정팀 LAFC는 4-3-3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추구하며 손흥민의 폭발적 가속 정확한 마무리가 핵심입니다. 단순 돌파가 아니라 수비 라인을 동시에 끌어내며 전체 구조를 흔드는 전술적 가치가 큽니다. 부안가는 압박 일선에서 즉시 압박을 시도해 상대가 공을 잡는 순간부터 템포를 끊습니다. 틸만은 전진 패스볼 회수를 동시에 실행하며 전환 연결 고리로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3명의 삼각 구조로 하프라인 위에서 전개를 시작하고 전방 압박 라인을 높게 유지해 오스틴 빌드업을 차단합니다. 중원 압박 성공률이 높아 세컨드볼 회수도 자연스럽고 손흥민의 결정력으로 마무리하는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이 경기는 압박 효율 대 빌드업 안정성의 충돌입니다. 오스틴은 후방 간격이 불안하고 전환 템포가 느려 전방 압박에 취약하며 실점 리스크가 큽니다. 반면 LAFC는 손흥민 부안가 중심의 압박으로 초반부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은 공간만 주어지면 방향 전환 한 번으로 라인을 무너뜨리며 정교한 킥으로 마무리합니다. 틸만의 전진 패스와 부안가의 압박이 결합되면 LAFC는 빠른 역습 루트로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스틴은 홈 이점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겠지만 중원 템포 조절이 안되면 후방 실수가 곧 실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술 완성도 압박 구조 모두 LAFC가 앞서며 후반으로 갈수록 오스틴 체력이 떨어지면 LAFC 속도가 더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손흥민의 한 방을 더해 부안가의 압박이 승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며 오늘의 분석으로 꼭 당첨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핸디캡 및 언더오버 등 조합은 정말 중요하니 최종 조합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즐거운 토토 배팅합시다. 감사합니다.